예, 그 시장 상황에 이어서 이번에 이제 그레이트 로테이션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예, 최근에 가장 이슈가 됐던 글로벌 시장의 이슈는 금리 상승입니다. 금리 상승이죠. 최근에 금리가 상승했던 이런 흐름들은 물론 디플레이션 심리가 굉장히 강하게 작용되면서 선진국의 채권 금리가 마이너스권까지 가는 이런 시장 흐름이 나왔다. 이렇게 보면 채권 시장으로 자금이 쏠리도 너무 많은 쏠림 현상이 일어났다. 이렇게 보입니다. 결국은 경기가 살아나지 않기 때문에 작은 금리라도 먹겠다는 이런 시장 심리가 굉장히 강했댔는데 최근에 이제 국제 유가라는 놈이 아래에서 40불대에서 60불대로 강하게 이렇게 올라오면서 60불대로 올라오면서 시장의 심리가 기대 인플레이션이라는 것이 살아나면서 채권 금리가 상승하게 됐습니다. 결국은 이제 독일의 국채 금리를 10년짜리를 보면 0.075에서 0.70 전후까지 아주 강력하게 올라오는데 이 흐름에서 채권 시장에 돈이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이런 시장 흐름이기 때문에 이게 주식에서도 빠져나가지 않을까 이런 우려감 때문에 글로벌 시장은 많이 흔들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 있죠. 금리는 결국은 무엇으로 형성이 되느냐 이렇게 보면 우리가 얘기하는 성장률과 그 다음에 기대 인플레이션으로 이루어집니다. 여기에다가 각국의 리스크 프리미엄, 우리가 CDS 프리미엄이라고 하는데 이 리스크 프리미엄으로 결정된다는 사실을 명심하면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되는 것은 그리스의 그렉시트 우려감으로 내릴 때에는 리스크 프리미엄이 올라가서 다른 주변의 국가들이 약세로 이어가는 이런 것들이 부담이 될 수가 있는데 사실은 일본 성장률이 좋아서 올라가면 가장 좋은 거고요. 그다음에 기대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면 두 번째로 좋은 겁니다. 과거에 이런 적이 있었죠. 2009년도 리먼 사태가 있었을 때 유럽의 이런 기대 인플레이션의 추이는 이렇게 내려가서 제로라인을 딱 돌파할 때 시장을 보면 주가는 급등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게 계속 내려오다가 결국은 2014년도 마리오 드라기가 양적 완화 정책을 실시하는 이런 시장 흐름으로 진행되고 이제는 매월 600억 유로씩 매월 채권 매입을 진행하잖아요. 그러면 기대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살아난다는 얘기는 크게 보면 채권 시장에 있는 자금이 인플레이션 심리에 의해서 지금 이 금리를 만족하지 못하겠다. 그러니까 요 금리를 만족하지 못하고 지금 현재 그 주식 시장으로 옮겨오는 이러한 흐름을 우리는 그레이트 로테이션이라고 하고 그 이유는 여기에 국제 유가라는 놈이 답을 가지고 있죠. 국제 유가가 이렇게 140불에서 40불대로 떨어진 다음에 이게 이렇게 올라가서 다시 내릴 거로 봤는데 쌍바닥 치고 위로 올라가서 60불 이상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결제통화라고 하는 달러의 가치가 아래로 이렇게 떨어져서 결제통화가 100레벨대에서 지금은 93레벨대로 떨어졌으니까 달러로 표시되어 있는 자산들은 전부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없잖아요. 그러니까 달러가 지금 상품을 구매할 때 상품의 가치력이 떨어진다는 얘기고 이 가치력이 떨어지니까 어떻게 보면 이 상품 시장이 조금씩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10년 만기 채권 수익률 이렇게 올라가죠. 금리가 올라갔다는 거. 금리가 올라갔다는 얘기는 가격이 떨어졌다는 얘기고 채권 시장에 돈이 썰물처럼 빠져나가기 시작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시장 흐름은 기대 인플레이션에 의해서 움직였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더 좋은 흐름이 될 수 있다. 최근 들어와서 10년 만기 미국의 국채나 독일의 국채를 보면 독일의 국채가 이렇게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것을 주말에 이렇게 급하게 떨어졌습니다. 약 4% 가까이 떨어지면서 전부 안정을 찾고 있지만 반면에 대한민국의 코스피의 연간 영업이익 추정치를 보면 여기 보면 이 2015년도 우리 보라색이죠. 이렇게 올라와서 이렇게 올라가고 있다. 5월 중순에 이 흐름도 고개를 들고 영업이익이 개선될 거로 지금 하고 있고 마찬가지로 2, 4분기 있죠. 2, 4분기는 더 대폭적으로 증가한다. 이렇게 보면
지금 외국인들의 매매가 최근에 뭐 200억도 사고 300억도 사고 이렇게 사는 것이 아직까지는 입증 수준밖에 되지 않지만 지난 4월달, 5월달 초나 4월달 말에 외국인들의 매수가 하루에 5천억 이상씩 시장 흐름으로 유입됐을 때 이런 시장 흐름을 본다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절대적으로 밸류에이션 매력도가 있는 국가이다 이렇게 보겠고요. 금리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금리의 결정 요인이 성장률과 기대 인플레이션과 리스크 프리미엄인데 이 리스크 프리미엄 예를 들어서 그리스가 문제가 돼서 이게 지금 현재 포르투갈이나 이태리나 이런 쪽으로 확산되는 피구스 국가에 확산되고 이 피구스 국가가 결국은 아르헨티나나 브라질 이런 쪽 아니면 한국이나 대만이나 지금 현재 인도나 이런 아시아 신흥국 쪽으로 연결되는 이 흐름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고 이런 흐름이라면 여전히 좋은 맥락에서 위로 바라볼 수 있는 시점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좋겠죠. 그래서 최근에 그렉시트 우려감이 있었던 피거스 국가의 국채금리와 그리스의 지금 현재 채권 금리를 보면 이렇게 그리스는 나홀로 올라가고 채권 금리는 안정이 되는 지난 2011년도에 그렉시트 우려감이 있었을 때 피고스 국가들은 전부 포르투갈이나 이탈리나 아일랜드, 스페인 모두 같이 채권 금리와 CDS 프리미엄이 높아졌다는 사실 이때야말로 리스크 프리미엄이 굉장히 시장을 꽉 눌렀던 이런 시장 흐름이라면 지금 현재 우리가 생각을 조금 바꿀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옐런 의장이 채권과 주식에 대한 이 스프레드를 줄여보자 이런 것들은 주식이 많이 올라 있고 장기 채권 금리가 지금 현재 높게 평가되어 있는 거지 장기 채권 금리는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에 요거 예를 하나 들으면 제가 이렇게 보는 거죠. 그 미국의 장단기 채권의 월봉의 가격입니다. 월봉의 흐름을 보면 지금 보면 이 2년 만기 채권 가격은 지금 그렇게 등락을 거듭해도 가격대는 계속 오르고 있죠. 마찬가지로 채권 가격이 오른다는 얘기는 채권 금리는 떨어진다는 얘기고요. 여기 만약 5년 만기 채권 가격도 오르고 있죠. 단지 30년 만기 채권 가격만 떨어지고 있다 이런 얘기니까 30년 만기 아주 장기 채권이 버블이 있었다. 이 버블을 해소하는 과정이니까 우리가 너무 움츠려서 겁먹을 필요는 없다 이렇게 보이고요. 좀 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차트를 다시 뒤로 와서 이걸 한번 보겠습니다. 미국의 장기 채권, 장기 주식 흐름을 한번 보면 미국의 장기 흐름을 보면 아까 좀 전에 봤던 유럽의 리스크 프리미엄이 2009년도에 제로라인을 통과해서 이렇게 올라갔다가 지금 현재 제로라인을 통과하고 있다 그랬죠. 예? 기대 수익률, 기대 인플레이션이. 근데 지금 미국의 흐름을 보면 2009년도에 리먼 사태가 나서 이렇게 급락한 다음에 지금 현재 기대 인플레이션 심리가 주면서 실물 자산, 지금 현재 위험 자산의 시장 흐름으로 월봉상으로 이러한 랠리를 지금까지도 이어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지금이야말로 어떻게 보면 아주 절호의 매수의 기회이다 이렇게 보겠고요. 대한민국은 여기에다가 특히 저유가의 혜택을 일단 1분기에 받아줬던 이런 시장 흐름입니다. 그리고 지난 4, 4분기에서 받아줬는데 우리가 그런 유가가 지금 들어와서 우리의 경제 활동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치는 시간적 요인을 감안한다면 2분기나 3분기에도 실적은 분명히 개선될 거다. 이렇게 보면 결론적으로 우리는 어떤 시대, 디플레이션 우려감이 있었던 이런 시대에서 기대 인플레이션에 있는 이런 시대로 가면 지금 현재의 말로 저금리 속에 갈 데 없는 저금리가 바로 주식으로 연결될 수 있는 이런 구간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는 바로 그레이트 로테이션이 바로 일어나지 않고 있지만 우리는 그쪽을 준비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조드렸던 이런
네, 오늘부터 설명드릴 부분들은 이 1분기 실적이 이제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실적 분석이 곧 수익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로 바라봐야 되는 거, 그러니까 주식 상승의 기본적인 부분들이 이제 실적이기 때문에 제가 뭐 항상 방송에서도 많이 말씀을 드리는 부분들이 이 실적, 이 가장 중요한데 그 실적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특히 이제 실적 시즌에 어떠한 자세로 임해야 되는지가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많이 드립니다. 사실 1분기 실적이 나오고 나서 첫 주기 때문에 실적별로 올라가는 종목군들은 급등이 나오고 떨어지는 종목군들은 급락이 나오기 때문에 실적 차별화가 굉장히 좀 심하게 나오는 시기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실적 시즌에 임하는 자세가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주가는 실적에 기본적으로 선행을 합니다. 자, 이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자, 1분기 실적이 잘 나왔다고 해서 따라가서 매매하는 건 사실 실적에 대한 주가 상승분을 그대로 수익률로 쌓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실적이 나올 때쯤에는 이미 기관 쪽이나 외국인 쪽에서 이미 다 사놨습니다. 그러한 물량들을 다 사놨기 때문에 기본적인 주가 상승을 먹기 위해서는 실적을 추정하는 게 가장 선행이 돼야 됩니다. 실적을 추정하는 게 가장 선행이 돼야 되고, 이 이후에 실적을 추정하는 주체 자체가 기관이고 외국인입니다. 실적 자체를 추정하는 주체 자체가 기관이고 외국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관과 외국인의 입장에서 바라본다면 이들이 기본적으로 수급이 들어오기 전까지 가장 기본적으로 선행하는 부분들이 실적을 추정한다는 거죠. 그 실적을 추정하고 나서 기관 쪽이나 외국인 쪽이 이 실적이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1분기 실적이 잘 나올 것이다 라는 것을 기반하에 수급이 후행적으로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분들이 항상 실패하는 이유가 뭐냐면 실적이 잘 나온 거를 확인하고 뒤늦게 따라가는 경향이 있다. 실질적으로 따라가면 수익을 크게 얻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수급 보고 따라가는 것들은 항상 뒤에 따라가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기관과 외국인을 이기기 위해서는 그들이 하는 것처럼 해야 수급을 보고 투자하는 게 아니라, 주가가 올라가서 미리 따라가서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기본적으로 실적 추정을 할 수 있어야 기관을 이길 수 있고 외국인을 이길 수 있는 기반 자체가 나온다. 그래서 항상 주가는 실적에 기본 선행하는데, 그러면 그 주가 상승분을 먹기 위해서는 우리가 실적 추정이라는 것을 게을리하면 안 된다. 절대 어떠한 바쁘시더라도 내가 소중한 돈을 투자를 한다면, 내 종목에 투자를 한다면 기본적으로 그러한 노력이 전제가 되지 않는 한 주가 상승분을 바라는 것은 욕심일 뿐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항상 이런 부분들을 좀 말씀을 항상 강조를 드리는데,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건 실적을 어떻게 추정하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자, 1분기 실적이 이미 다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1분기 실적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시장 컨센서스보다 급격하게 잘 나왔거나 급격하게 못 나온 것이 아니라면 지금부터 1분기 실적은 이제 지나간 실적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이 서프라이즈가 나왔다면 그 서프라이즈의 성장의 정도가 컨센서스보다 얼마나 상회했느냐가 가장 중요한 거고, 뒤로 가면 실적 쇼크가 얼마나 컨센서스보다 얼마나 하회했느냐가 내가 추정할 때, 내가 실적을 가지고 분석을 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들인데, 자, 그렇게 보면, 자, 제가 기본적으로 투자를 할 때 실적 분석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분기별 실적 체크를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시장의 투자자분들이 가장 많이 보는 부분들의 하나가 뭐냐면, 사업보고서에 가서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을 많이 보는데, 실질적으로 가장 세부적으로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사업부별로 매출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브레이크다운이라고 하는데, 사업부별로 어느 쪽에서 성장이 더 많이 나오는지,
어디 쪽에서 성장하는 것이 이 회사의 포인트인지를 명확하게 분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이게 휴온스라는 회사입니다. 휴온스라는 회사인데 최근에 신고가를 계속적으로 좀 내고 있습니다. 신고가를 내고 있는데 자, 휴온스라는 회사의 사업 구조는 기타 전문의약품, 웰빙 의약품, 국소마취제, 플라스틱 주사제, 의료기기, 그래서 누적 매출액이 이렇게 나오게 되죠. 이 회사를 분기별로 이렇게 브레이크다운을 합니다. 요게 저는 이 회사를 계속적으로 실적 업데이트를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실적이 계속 고성장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계속 브레이크다운을 해서 계속 업데이트를 좀 하고 있는 업체인데 1분기 실적도 굉장히 잘 나오지 않았습니까? 휴온스라는 업체가. 그래서 보니까 자세히 뜯어보니까 기타 전문의약품 쪽에서 한 10% 성장이 나오고 웰빙 의약품 쪽에서 69%의 성장률이 나오더라. 이것도 성장률 추이도 전년 동기 대비 계속적으로 성장을 하는지에 대한 체크가 계속적으로 좀 들어가는 부분들이고, 그래서 어떤 쪽에서 매출 성장이 나오는지를 명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분석하고 난 다음에 요거는 사업보고에서 보면 다 나옵니다. 자세하게 어느 쪽에서 어떤 매출이 나왔고 어느 쪽에서 어떤 매출이 나왔는지 정확하게 나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까지 점검이 됐으면 자, 쉽게 바라볼 수 있게 표로 만듭니다. 제가 실질적으로 투자를 할 때 만드는 자료입니다. 이게 제가 실질적으로 투자를 할 때 만드는 자료를 그대로 따온 부분인데, 자, 휴온스라는 회사의 매출이 계속 급성장을 하고 있고, 자, 어떤 한 사업부에서 성장이 나오는 게 아니라 꾸준하게 누적 매출액이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이익률이 안 깨지는 상태에서 누적 매출액이 이렇게 꾸준하게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신고가가 항상 나오는 부분들이 가능하고, 그렇기 때문에 휴온스라는 회사의 차트를 보면 꾸준히